21도로 내가 맞춰놓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21도예요. 아, 21도. 맞춰놓은 건 아니고. 맞춰놓지 않았다는 거는 특별하게 보일러를 지금 가동시키지 예.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안 틀은 거죠. 혈콘이 뭐 든든하고 열 이런 거 그건 잘못된 상식이죠. 건축 자재 비용이랑 인건비가 엄청 올랐다고 들었는데 많이 올랐죠. 비용은 만족을 하시나요? 대단히 만족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네. 자기는 60만 원씩 50만 원씩 나온다면서 어. 견학을 왔더라고. 안녕하세요, 가온파의 힐링라이프입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추웠죠. 그리고 많이들 난방비 폭탄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도심에 사시는 분들보다 단독주택, 전원주택 짓고 사시는 분들이 LPG 가스 요금이랑 기름값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가온파는 어떠냐고요? 예, 뒤에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도 굉장히 힘들 정도로 가스비가 나왔는데요. 지금 뒤에 보시는 저 주택이요, 이번 난방비 폭탄에도 굉장히 낮은 난방비가 나왔다고 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달려와 봤습니다. 여러분들께 단열 스펙 공개를 해드리고요, 어느 정도 평수에 어느 정도 난방비가 나왔는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너무 길었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건축주님.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난방비가 정말 많이 절감된 집이라고 들어서 저도 숫자를 건네 들었는데 진짜 이 정도 나온 거 맞아 싶어서 그래서 달려봤어요. 보여드리려고. 아, 그러세요. 저희 들어가서 한번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께 한번 안내 부탁드릴게요. 박승 2?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혹시 지금 여기 실내 온도 몇 도 맞춰 놓으셨나요? 지금 21도로 내가 맞춰놓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21도예요. 아, 21도. 맞춰놓은 건 아니고. 맞춰놓지 않았다는 거는 특별하게 보일러를 지금 가동시키지 예. 않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안 틀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샤워할 때, 뭐 세수할 때 그때만 틀고 바로 꺼버렸죠. 아, 그럼 꺼놓으신 상태인 거예요? 예, 꺼는 게 21도. 외출도 아니고? 예, 지금 보면 아예 꺼져 있어요. 오, 대박. 오, 그게 가능하시구나.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도, 21도를 맞춰 놓으면 얘가 계속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풍이 좀 있으니까 위에는 공기가, 바닥이 뜨거워져도 위에가 금방 식으니까 이게 온도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당 얼마씩 이제 가동되게 이렇게들 많이 한다고 하는데 11월에 제가 가스 요금 받고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건축주님이 얼마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상대적인 박탈감이 또 올 수 있잖아요. 부럽다는 이야기죠. 11월에 얼마 나오셨죠? 11월 달에 지금 36,000원? 여러분, 11월에 36,000원 가스 비용, LPG죠? 그렇죠. 여기가 저거. 미치겠다. 저 얼마 나갈게요? 11월에. 보통 많이 나온 집들이 지금 한 4, 50만 원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죠. 네, 많이 나온다는 집들이 그렇죠. 저희는 좀 과하게 더 나옵니다. 75만 원 정도. 혹시 평수가 큰 건 아니고요? 평수는 조금 있죠. 그러니까 그 신고 평수가 한 46.5평? 네, 그 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과하게 나온 편이죠. 이 구독자분들께서 그래도 살짝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럼 지금 평수가 어떻게 되죠? 여기 집에? 있으면 33평. 33평. 네. 저희 집은 46.5평. 그러면 이제 방이 몇 개? 방 지금 3개. 방 3개, 저희 집은 방이 4개.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갖고 이제 비용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70 얼마는 좀, 그렇죠. 이게 20배 정도. 좀 과하네요. 평소에 비해서는 과하다는 얘기죠. 3만 원대.
11월이 완전 추웠던 달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본격적으로 추워진 게 12월, 1월이 제일 추웠죠.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우리는 12월 달이 가장 추웠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예, 용인 여기가 양지? 예. 용인 양지인데 12월이 가장 춥게 느끼셨고, 그러면 12월, 1월은 얼마 정도 나오셨나요? 지금 12월 달 뗀 게 11만 원, 11만 원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조금 넘었고 여기 앞에가 있는데 11월에 36,000원, 네. 그리고 12월에 11만 원, 11만 원, 그리고 10만 원. 1월에 10만 10만 원 나왔네요. 와우. 저희가 12월에는 조금 이제 그래서 너무 70년만 나오니까 12월에 더 추워지면 100만 원도 나오겠다 싶어갖고 아이들 막 씻을 때 너네 뭐 그동안은 온수를 10분 정도 목욕을 했다면 너네 5분으로 줄여라. 군대식으로 너 3분 만에 나와야 된다. 막 아이들을 막 닥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방에 한 곳은 더 16도로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조절을 했어요. 그래서 56만 원 정도 나. 와, 근데 여기는 우리는 11만 원. 온도는 따로 안 맞췄고요. 근데 저번에 가장 추웠을 때 그때 뭐 영하 10 몇 도 내갔을 때 그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도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온도를 그때만 이제 보일러 틀었죠. 그리고 이게 아침이 되면 그렇게 떨어져요. 그때 보일러 1시간 정도 틀고 그러면 해 나면은 온도가 쭉 올라가요. 오늘 같은 날은 아예 안 틀었는데 아침에 이제 씻냐고 잠깐 틀었는데 21도. 그럼 옷을 이게 쓸 때만? 그대로 올라가요. 저녁 때까지. 새벽까지 21도. 21도 되면 보일러 틀 이유가 없잖아. 부럽다. 그만큼 단열이랑 기밀이 잘 단열이 됐다고. 잘 됐어요. 가장 잘했던 거는 단열. 우리 저기 좋은 건축 사장님이 공사를 그 밑에 직원들이 일 잘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건축주님이 네, 너무 만족해 하시니까 네, 보기 네. 좋네요. 일단은 여기 되게 따뜻해 하시는데 단열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평수는 약 3원 2평 정도 되는 주택이고요. 뭐, 단열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인슐레이션이 아닌 캐나다 아이신 연질 우레탄 폼으로 시공을 했고요. 벽체는 우리 2x6인 140mm 기준이고, 그리고 천정은 우리 2x10 235mm 기준으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연재 우레탄 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우리가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인슐레이션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시공을 함에 있어서 뒷면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는 아무리 꼼꼼하게 넣어도 뒤에 정확하게 다 시공이 되어 있는지 빈틈이 있는지 일단 확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레탄 폼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빈틈 없이 다 기밀 시공이 되는 거죠. 완벽 기밀이 될 수 있다. 네네. 그 장점이 뭐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떠세요? 비용적인 거는 아무래도 우레탄 인슐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비싸요. 비용적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30% 정도, 이 정도 면적의 시공을 할 때 우리 인슐레이션보다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단열에 신경을 쓸 때 일단 기본적인 단열재를 뭐 연질폼으로 하는 거 외에 많이 신경들 쓰시는 게 일단 창호에서 열 손실이 많으니까 창호도 네.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여긴 그럼 창호는 뭘로 하신 건가요? 보시다시피 KCC 1등급 이중창호예요. KCC. 네, 1등급 이중창호. 그러니까 막 독일식 시스템 창호 뭐 이런 거 안 네, 쓰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국산 창호로 네. 그냥 사용을 하신 거군요. 네네네. 여러분 국산 창호에 그냥 경량 목조 주택이 가스비가 그 정도 나올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을 글라스홀로 했다가 제가 연질폼으로 바꿨어요. 그런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이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계약은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실제로 내가 오래 살 거니까 비용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좀 안전한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공사할지가 제가 와서 다 확인을 했죠. 쏘는 거를. 눈으로 또 확인하셨군요. 그 이틀에 거의 뭐 매일 오다 와가지고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건축 일 하시는데 이제 철배근 네. 쪽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보시니까 그렇죠. 현장에서 글라스홀보다는 이제 폼을 쏘는 게 조금 더 단열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스펙을 바꾸셨군요. 네, 바꿨죠. 그러면은 어쨌든 건축 현장을 이렇게 오랫동안 실무로 경험을 하셨으면
철콘이랑 목조랑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철콘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경량 목조를 선택하시는 또 특별한 그거는 이유가 있을까요? 철콘이 그 뭐 든든하고 열 이런 게 그건 잘못된 상식이죠. 사실은 철근 같은 거는 이렇게 공구리 벽은 거의 단열이 안 되거든요. 열이 다 빠져나가죠, 실제로. 그래서 단열에 집중하려면 경량 목조기가 더 유리하다라고 네, 판단을 하신 그렇죠. 거군요. 그다음에 돈이 적게 나가잖아요. 일단 시공비가 일단 시공비가 또 절감이 되고. 저렴하고, 예. 예. 그러면 혹시 이 주택은 건축비가 어느 정도 드셨나요? 공개 가능할까요? 600으로 줬어요. 평당 600 평당 정도? 600. 건축 자재 비용이랑 인건비가 엄청 올랐다고 들었는데 많이 올랐죠. 비용은 만족을 하시나요? 대단히 만족하죠. 만족하신다니까 다행이네요. 작년에 2월에 입주했다고 들었어요. 그럼 네, 지금 1년 우리 정도? 정확하게는 3월 27일 날 입주했어요. 그러면은 거의 이제 만 1년 가까이 예, 그렇죠. 그렇게 되어 가는데 1년 정도 이제 사계절을 다 겪어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시면서 경량 목조 주택 잘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요런 점이 좋다라고 한번 혹시 이제 집 지으실 예비 건축주분들 위해서 제가 이제 그 공구리로 친 집에서 한 30년을 이제 그 뭐 살다 보니까 우리 건강에 이런 데는 훨씬 더 목조 주택이 낫고요. 그다음에 단열에서 훨씬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지진 피해가 나더라도 훨씬 이게 더 경량이 나무로 진 게 더 단단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지진에 강한 철콘이 더 좋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거든요. 잘못된 상식이죠. 왜냐면 나무는 약간은 삐끗해도 다 견디는데 공구리는 약간만 움직이면 깨지잖아요. 네. 근데 목조는 그럴 염려가 없죠.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단지 이제 화재에만 조금 불안한 게 있는데 어차피 화재가 나면 공구리나 똑같습니다, 사실은. 화재가 나면은. 그렇죠. 공구리 집도 공구리 이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저는 되게 친근하게 느껴져서 자, 공구리 집도 화재가 나면 결국은 다 철거를 하더라고요. 예, 아내가 일단 불 한번 먹으면은 그거 다 못 쓰게 돼가지고 어차피 철거해야 돼요. 그래서 목조주택이든 뭐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든 정말 중요한 건 단독주택은 사실 복잡한 집 구조가 아니니까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간 정도만 벌면은 된다.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쪽에 한 표를 살짝 주는 편이긴 한데요. 그럼 1년 동안 사시면서 사모님도 어떻게 만족을? 네, 대단히 만족하죠. 그냥 뭐 불편한 게 없어요, 지금은. 상당히 일단 잘 졌어요. 집을 잘 져가지고 제 그 교회 나가는데 교회 분들도 우리 집에 와서 보고 왜 단열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는 60만 원씩 50만 원씩 나온다면서 견학을 왔더라고. 같은 지역의 그러니까 이웃이신데 바로 여기서 한 50m 있는 집인데 그래서 와서 쭉 둘러보고 거기는 혹시 어떤 골조? 거기는 똑같은데 거기도- 진지가 한 10년이 넘었죠. 10년 전에 지은 경량 목조인데, 그러니까 많은 이제 예비 건축주분들, 구독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목조주택 춥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고, 저희 외삼촌도 저희 집에 방문하셨다가 골조가 뭐냐 그래서 목조로 지었어요. 이러니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이 야 그거 추운데 너 어떻게 살려고서 목조로 지었냐 이러는데 그게 결국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살짝 단열이 부족하게 기밀이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지었던 집들에 대한 이 선입견이 생겨서 그런 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0년 전 주택과 비교하면 완전 만족하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안에다 단열을 새로 다 하라 그랬죠. 단열이 전혀 안 됐다는 거거든요. 한 달 50만 원, 60만 원 나왔다는 얘기는 단열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반적이 아니라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살아보시면서 경량 목조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분들 이제 한참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지금에서 이제 단열에 대해서는 연질폼하고 이제 그 경질폼이라는 게 있어요. 경질폼은 조금 더 비싸고 살짝 조금 더 비싸요. 근데 기밀도에서는 경질이 조금 더 낮죠. 근데 비용 차이만 약간 나는데 그렇게 하고 바닥에 단열 잘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환기를 시키잖아요. 환기를 시킬 때 문 열고 환기시키지 말고 전일 교환기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사용하거든요. 저기 지금 저기 벽에 몸이 있는데 저기 설치하게 되면은 저기서 순환을 다 해줘요. 자동으로 순환해 주는데
그러면 이 안에 뜨거운 열이 나가질 않고 열은 내비두고 공기만 나가죠. 또 들어올 때는 저기서 다 걸려서 들어와요. 저거를 설치를 꼭 하라는 얘기. 단열 신경 쓰시고 전열 교환기 꼭 설치하시면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처럼 그리고 만족하는 제가 이제 주택을. 혹시 예. 짓는 분한테 하고 싶은 거는 네. 뭐 강화마루나 경마루 뭐 이런 거보다는 마루. 네, 마루를 이거를 타일로 하는 게 써보니까 하자가 전혀 안 생기더라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약간만 불 때도 금방 따뜻해지면서 굉장히 오래 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거실 바닥을 가능하면은 타일류로 네, 타일로 하는 게. 그렇게 까면은 요새는 타일이 좀 사실 좀 잘 나와가지고. 여기 되게 멋스럽네요. 네. 저희 집 포세린 타일로 저희도 하긴 했는데 여기는 색감이 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집사람이 가장 잘했다는 게 이거더라고. 그리고 타일 반려동물도 지금 키우시니까 네. 훨씬 더 관리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거는 하자가 안 생겨요. 누가 진짜 1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자가 전혀 한 번도 안 생겼다는 걸. 저기 강마루는 뭐 떨어뜨렸을 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폭 파이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전혀 네. 없다는 거. 동물이 있어도 뭐 그런 게 없죠. 우리 건축주님께서 또 살아보시면서 느끼는 이렇게 장점들 그리고 추천하시는 이제 자재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집을 지으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전원주택 춥다 안 그렇답니다. 에너지 절감 충분히 하시면서 따뜻하게 사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전원으로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마무리하고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다로 가는 길 끝없는 어둠 속에 지날 때 창가에 내 모습 봐